안녕하세요. 전 37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5살 된 딸과 전업주부인 아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출장이 있어서 아내와 5살 딸 지아에게 아침에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결혼 6년 차인 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 동창인데요. 동창회에서 처음 만나 제가 아내에게 고백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아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주기에 저는 바깥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6년 차 직장에서 10년 차가 되면서 현재는 수입도 안정적이고 그 외에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 주식으로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1평 아파트에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아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더 열심히 모아서 30평 아파트로 가면 어떨까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열심히 일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출장 첫날 일을 마치고 밤 11시가 되어 근처 호텔로 퇴근을 했습니다. 막 씻고 나왔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어서 금요일 밤이고 하니 아파트 앞 치킨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전화한 게 아닌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 아빠, 지금 어디야? 회장님, 이 밤에는 웬일이세요? 지금 사이렌 소리 안 들려? 지금 사동에서 화재 경보 울려서 다들 대피하고 있잖아. 불렀어요? 회장님, 일단 끊을게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리더군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해서 저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면서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 아빠, 지금 대체 어디야, 이 난리통에. 회장님, 지금 출장을 와 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네요. 혹시 위험하지 않으시면 제발 저희 집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는 4424입니다. 아휴, 알았어. 일단 내가 가능한지 올라가 볼게. 전화를 끊고 호텔 앞에 서 있던 택시에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지금 수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저의 요청에 기사님은 제가 타고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부장님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부장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빨리 가보라고 하셨고 상황을 파악하신 택시기사님은 엑셀을 더욱 밟아 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소 승용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코엑스에서 수원역까지 정확히 17분 만에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소방차들이 서 있었고 전 택시기사님에게 5만 원짜리를 건네드리고 바로 문을 열고 저희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쪽으로 가자 대피해서 내려와 있던 사람들끼리 웅성거리며 위쪽을 보고 있었고 불은 진압된 듯 보였고 소방관들이 오가며 남아있을지 모를 것에 대비해 이곳저곳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제가 살고 있는 8층 바로 아래 702호였습니다. 702호 아주머니와 수첩을 들고 있는 소방관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저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회장님이 근처에 있어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지아 아빠 왔니? 회장님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지아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에게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전화를 끊고 계단으로 저희 집에 올라갔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내려왔더니 소방차에 함께 온 구급차에 지아가 울면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에 계단을 이용해 혼자 바깥으로 나오다가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구급차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지아야. 이만하길 다행이야. 아빠, 무서웠어. 딸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그때 소방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801호 안전하게 모두 대피하신 건가요? 저 집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는데요. 집에 계셨던 건 맞습니까? 이 시간이면 아내도 딸과 함께 집에 있을 시간인데요. 소방관은 저의 얼굴이 창백하다며 괜찮은지 물었고 전 아직 아내를 못 찾은 거에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희 부모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아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방관의 말에 일단 구급차를 타고 지아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에게는 혹시라도 아내를 발견하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해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이 꺼진 채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세요? 아, 미안.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 나간 줄도 몰랐어. 지금 보니 부재중이 많이 와 있었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활기찬 아내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지면서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당연히 집이지. 갑자기 웬일이야? 지아는 벌써 자. 지금이 몇 시인데 오늘 낮에 신나게 뛰어놀고 아까 10시도 안 돼서 잠들었어. 왜? 목소리 듣고 싶었어? 당신 진짜 집에 있는 거 맞아? 뭐야,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이 시간에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발끈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당신은 요즘 출장이 좀 많아.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당신 출장 간다고 하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여보, 하루하루 지아 돌보랴 살림하랴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지금 어디서 나를 의심해?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 진짜 집에 있냐고. 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집이 아니면 어디 있겠냐고. 조금 전에 아랫집에서 불이 났어.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 사람들이 다 대피했었다고. 우리 집으로도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 흐름이랑 탄 냄새가 진동을 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당신 집에 있다고? 뭐? 진짜 불이 났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아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지아는 괜찮아? 괜찮냐고. 엄마 없이 혼자서 대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런데 당신 지금 어딘데? 도대체... 근데 나 지금 옆에 있는 남자 목소리 다 들었어. 지아가 엄마 찾으니까 당장 병원으로 와. 통화를 마친 저는 조금 전에 녹음한 파일을 양가 어른들에게 보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갑자기 지아가 울면서 화재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집에는 연기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혼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계단으로 혼자 내려가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움직여서 다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엄마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잘했어. 혼자서 그렇게 해줘서 오히려 아빠가 고마워. 잘했어.
그렇게 지아를 안고 토닥여주던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옆에는 지아와 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 어제는 진짜 놀랐잖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길래 병원에 와서 쓰러져? 그나마 다행이야. 처음 불이 난 걸 전화를 들었을 때부터 집에 왔을 때, 지아를 찾았을 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까지. 충격의 연속에 제가 많이 놀랬나 봐요. 잘 참고 오다가 한순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아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어서 팔에 임시로 했던 깁스는 제거했습니다. 걱정하는 지아에게 미소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아내의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지아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생각보다 멀쩡해서 다행이야. 어서 일어나서 퇴원하자. 지아야,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갑자기 어제는 뭐 하자는 거야? 그니까 당신이 출장 거짓말하고 바람 피웠잖아. 뭔 소리야? 난 출장이었다고. 회사에 확인해 보던가. 간밤에 아내는 그 남자와 이렇게 거짓말하자고 뻔뻔하게 입을 맞췄나 봅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는 간밤에 쇼핑을 하러 갔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난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왜 어제 오지 않고 아침이 되어서야 왔냐면서 아내를 다그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요즘 남편 월급이 시원찮아 밤에 알바를 하러 나갔었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아내에게 그만하라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호통치셨습니다. 아버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아내는 잘못했다면서 그제서야 용서를 빌더군요. 아내의 불륜 상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동창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출장 가는 날이 되면 늘 아이를 재우고 몰래 집을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내팽겨치고 그 남자와 새벽마다 만남을 이어온 거였죠.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장인어른의 호통에 아내는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아 교육을 위해 쓰라며 위자료로 큰 돈을 보내주셨고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이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지아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아파트의 보수를 다 마치고 지아가 그날의 일에 대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집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더 넓은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고 있어서 지아의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필 그날 아랫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삶는다고 올려놓고 방에서 드라마 삼매경에 빠졌던 것이 생각보다 큰 불길에 아파트 전체가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은밀하게 이어져 왔던 아내의 불륜 행각이 꼬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못했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